네, 이제 저희는 7.2절 수열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수 공간을 살펴본 것처럼 수열이란 것은 사실 자연수 n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수열 공간은 뭐 함수 공간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열 공간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수열들을 모아놓은 것이 결국 공간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공간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는 벡터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셈과 스칼라 곱셈과 합이란 연산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합과 스칼라 곱은 우리가 R 위에서 정의했듯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각 정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열 전체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열 전체 집합, 그러니까 모든 수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가 됨을 보일 수 있는데요.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가 이제 8가지 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8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냥 자명하게 서술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각자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공간에서의 함수열을 생각했던 것처럼 함수열 fn을 함수 공간 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그쵸? fn들을 모아놓은 함수열들을 함수 공간에 생각한 것처럼 우린 그럼 수열 공간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생각하게 되느냐? 수열의 수열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함수 F1, F2 이런 애들을 쭉쭉쭉 나열해 놓은 이런 함수열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뭐 A, B, C 이런 수열을 생각할 건데 각각이 수열이라고 한 거니까 수열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열의 수열은 우리가 뭐 각각의 수열들을 AM이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AM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A1, A2, A3 쭉쭉쭉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응되게 써보면 FN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좀 이제 익숙할 텐데 F1, F2, F3 이렇게 나열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유니폼 컨버즈 하냐, 포인트 와이즈 컨버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AM이라는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각각이 수열인 거니까 지금 A1, A2, A3 각각이 수열인 거니까 이 안에 원소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AMN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A1, 2 이렇게 말한다면 A1이라는 이 수열에 있는 A11, A12 이렇게 쭉쭉쭉 있다고 하면 이 값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에 방금 제가 잘못해서 사용을 했긴 했는데 이미 이게 지금 n번째 수열의 n번째 값이라고 하면 얘에 대응되는 거를 이제 AMN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중 수열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열의 수열이라는 얘기는 이중 수열이라는 것과 동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중 수열에 대한 얘기를 육정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이중수열에 대한 얘기를 다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장을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수열 공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전체 수열들을 모아놓은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몇 가지를 했었어요. 정의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의했던 거는 C0n 스페이스를 정의했었어요. 얘는 어떤 수열들을 모아놓은 애냐면 이제 전체 수열 공간, 여기서는 그냥 수열 공간 이렇게 써볼게요. 전체 수열 공간에 있는 수열 중에서 이때
리미트가 극한값이 0인 애들을 모아놓은 걸 C0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수열 전체 공간의 부분 공간으로서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 सब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이때 조건은 그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 सब스페이스 시오름 이런 걸로 쉽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정의대로 다 보여도 되고. 그 다음으로 정의했던 것은 우리가 L1 스페이스를 정의했어요. 스몰 L1 스페이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수열 공간에 있는 수열 중에서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수열 공간에 있다고 하면 되겠죠. C0n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이제 n은 1부터 무한까지 절대값을 더한 것이 이제 수렴하는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것을 L1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은 absolutely convergence를 얘기하는 거죠. absolutely convergence 시리즈를 모아놓은 이런 애들을 이제 L1n이라는 수열 공간으로서 정의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있는 부분 공간임을 알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이게 सब스페이스가 안 되면 이런 공간들을 굳이 배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सब스페이스가 돼야지, 결국엔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지 그 안에서 연산이 닫혀있고 그 다음에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애들을 배울 거고, 어쨌든 이런 L1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이미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이 아이가 결국에 이 스페이스에서 L1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L1 놈이 수렴하는 그런 공간을 L1 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다시 써보면 이때 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러니까 뭐 이 L1 놈이 앞에 썼듯이 그냥 AN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을 더한 것으로서 정의가 될 거고, 얘가 놈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이 L1 스페이스는 놈드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 놈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게 그 놈이 정의되는 공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놈드 스페이스로서 L1 공간을 정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얘가 이제 뒤로 가면이 아니라 사실 뭐 실해석학이나 실변수 함수론과 같은 과목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르벡 메저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저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인테그랄 적분에 대해서 이제 리만 적분을 배웠었어요. 리만 인테그랄을 배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변수 함수론이나 실해석학을 가면은 이 리만 인테그랄이 아니라 르벡 인테그랄을 배우게 돼요.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메저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해석개론 마지막 부분에서도 약간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이 메저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 메저에 대해서 똑같이 L1 스페이스, 이렇게 LP 스페이스를 배우게 돼요. 걔는 어떤 애냐 하면 잠깐 설명을 하면 L1x 이런 식으로 L1x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적분을 해서 어떤 스페이스, 이게 수렴하는 그런 스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는이라고 써서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스페이스에 대해서 L1 그리고 LP 이런 공간을 정의하게 돼요. P면 P 하고 여기 P분의 1 이렇게 들어갈 텐데, 뒤에 보면 이제 L2 놈도 똑같이 정의하죠. 근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LP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보면은 large를 쓰고 이게 small l을 쓰죠. 근데 이 small l이 사실은 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메저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분을 어떤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메저를 카운팅 메저라는 걸 쓰면, 카운팅 메저라는 건 디스크리트한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메저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카운팅 메저를 주게 되면 이때를 이제 스몰 L1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n 자연수 집합은 결국에 디스크리트한 그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스몰 L1으로서 표기를 해서 쓰게 되고, 뭐 어쨌든 얘기를 길었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다루게 될 공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C0n처럼 C0x 이런 스페이스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이 정의를 했던 게 이제 L2n 이런 스페이스를 정의했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C0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수열들 중에 어떤 수열을 정의를 했느냐, 얘는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한 얘가 수렴한다는 그런 스페이스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걸 보면 뭐 생각을 할 수 있듯이 뒤에 가면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L1 스페이스에 비해 이제 L2 스페이스가 좀 더 강한 조건이겠죠. 왜냐면 제곱을 한 걸 더했을 때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있는 सब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L2 놈을 정의하게 될 텐데, L2 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L2 놈은 이제 AN을 N1부터 무한까지 제곱한 것을 더해줄 텐데, 여기서 이제 2분의 1승을 해준, 결국엔 제곱한 걸 더한 다음에 다시 반절을 하는 거니까 뭐 비슷한 크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겠죠. 뭐 스케일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크기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 자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통계 배울 때도 분산 같은 경우는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워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놈을 정의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놈드 스페이스가 돼요. 그 얘기는 결국에 얘도 놈의 조건을 만족한다, 놈의 데피니션에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직접 써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L2 스페이스에서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내적을 정의할 수 있게 돼요. 내적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이제 AN, BN 각각의 n에 대해서 뭐 두 개의 수열들의 각 항을 곱한 이런 애들을 더함으로써 내적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적이 잘 정의가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스페이스 위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적이 잘 정의됨으로써 얘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내적 공간이 돼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함수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봤듯이 벡터 스페이스, 그 다음 놈드 벡터 스페이스, 여기 써있네요. 벡터 스페이스, 놈드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까지 얘가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L1 공간에서 처음엔 L1 공간이 직관적이니까 얘를 먼저 배운 다음에 L2 공간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얘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서 사실 더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일단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고, 이 정의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수열 공간에 놈을 정의받고 어떤 수열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런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열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n과 m이 같은 데서는 1이고 n과 m이 다른 데서는 0인 그런 수열의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각 n에 대해서
E1, E2, E3 이런 수열이 존재하는 거고 E1인 경우는 이제 0, 1, 아니다 1 다시 E1인 경우는 1, 0, 0, 0, 0, 0 이런 수열이 될 거고 E2는 0, 1, 0, 0, 0 이런 수열이 될 거고 E3는 0, 0, 1, 0, 0 이런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각 n에 대해서 수열이 있는 그런 수열 공간이 될 거고요. 사실 이 nm은 수열 공간 수열을 모아놓은 그런 애들이 될 거고 이때 각 이 n의 원놈을 구해보면 얘는 1인 거를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딱 한 원소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열 공간의 원놈으로서 바운디드 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리미트 2n을 구해보면 얘는 그러니까 n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L 텐데 이 n을 무한대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런 리밋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렇겠죠? 무한번째 1인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런 EN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클로즈드 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리밋 포인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클로즈드 되는데 그럼 바운디드하고 클로즈드 하면 컴팩트 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R이라는 공간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했고 그치만 이 공간에서는 컴팩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컴팩트 하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려면 이미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 서커버가 존재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컴팩트하지 않음을 보이려면 어떤 한 오픈 커버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널 서커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오픈 커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픈 커버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n에 대해서 1만큼 차이나는 네이버 후드를 잡는다고 할게요. 각각 n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얘네는 모든 이 n들을 덮고 있으니까 오픈 커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n과 이 n1과 이 n2 얘네 둘의 원룸을 찾는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2가 되겠죠. 이 n1과 n2가 다를 경우에 for n1과 n2가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2가 되겠죠. 왜냐면 각각 다른 곳에서 1일 거고 나머지 다 0일 테니까 이건 자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커버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커버들을 줄여서 전체를 덮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에 컴팩트하지 이런 이 n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컴팩트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ENM에 대해서 만약에 L2놈의 관점에서 본다면 EN의 L2놈을 구한다고 하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EN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예요. 1로서 바운디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L2놈으로서도 L2놈으로서 이제 서브셋이 돼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L2놈으로서 서브셋이 되니까 얘 내적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적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n과 이 m이라는 다른 m과 m에 대해서 이런 내적을 생각을 하게 되면 m과 n이 같을 때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리고 m과 n이 다를 때는 0이 되겠죠. 얘는 내적의 정의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더 나아가서 모든 L2에 있는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AN EN 그러니까 결국에 AN은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각각 EN을 곱해준 얘네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점점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다시 쓰면 A랑 이 N을 내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원이랑 A를 내적하면 첫 번째 성분이 나올 거고 A2랑 A를 내적하면 두 번째 성분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 N과 A를 내적하면은 이제 N번째 성분이 나올 테니까 얘랑 지금 같은 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 차이는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쵸? 2 노멀이 0. 얘는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즉 A는 AN, EN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얘기는 모든 이미 A에 대해서 이 N으로서 이 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이 N을 스팬하면 이런 이미의 A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미의 A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L2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EN과 EM은 서로가 다르면 0, 서로가 같으면 1로서 내적값을 표현한다는 것은 얘네가 also normal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also normal하다는 얘기는 각각의 크기가 1이고 서로가 이제 직교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합하면 결국에 우리가 정의했던 이런 ENM 이렇게 쓸게요. 그냥 EN들을 모아놓은 이런 셋은 also normal basis가 된다. 어떤 공간의 also normal basis냐면 L2 공간의 also normal basis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로써 수열 공간에서 이제 놈들을 정의하고 기능을 이용해서 예시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쓸 중요한 성질을 담고 있는 시어렘들을 2개 볼 건데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스테이트먼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렘 7.2.1과 7.2.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각각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코시 시퀀스인데 L1에서의 코시 시퀀스는 항상 컨버전한다, 수렴한다 라는 얘기고 같은 비슷한 얘기로서 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L2에서도 코시 시퀀스는 항상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L1 스페이스와 L2 스페이스의 핵심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시 시퀀스가 항상 컨버즈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함수 공간을 배울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시 시퀀스가 항상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L1 스페이스와 L2 스페이스에 대해서 보였고 물론 지금 그 증명을 하진 않을 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을 거고 지난번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함수 공간 얘기하면서. 근데 이러한 코시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컴플리트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수 공간을 처음 배웠을 때도 이 완비성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완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컴플리트니스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그럼 실수 공간에서의 완비성을 이런 수열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공간을 정의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놈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놈드 스페이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시퀀스가 컨버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시퀀스가 존재하고 컨버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항상 이 컴플리트니스를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공간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좋은 공간들을 배울 거고, 그래서 L1과 L2 둘 다 컴플리트니스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컴플리트니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놈드 스페이스라는 걸 배웠었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놈이 정의가 되는 공간을 놈드 스페이스라고 할 거고, 앞으로 놈드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함수 공간에서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놈드 리니어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좋은 스페이스로서 제가 아까 L2 공간이 해당되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간들이 컴플리트니스까지 만족을 하게 되면 컴플리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혹은 컴플리트 놈드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각각 이름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는 바나나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각각 수학자 이름을 따온 거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정의를 했었는지 뭐 연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 배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힐버트라는 수학자, 바나나 수학자 이름을 따서 힐버트 스페이스, 바나나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고,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LP 공간은 모두 바나나 스페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L2, 스몰 L2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LP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로 이 스페이스를 다운시키고 준 거니까, 그쵸? 카운팅 메저라고 아까 제가 메저를 정의해서 그 위에서 하면 스몰 L2라고 얘기를 한다 했고, 어쨌든 이런 라지 LP 스페이스는 모두 바나나 스페이스가 되고, 그 중에 특히 라지 L2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면 지금 우리도 이러한 스몰 L2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스페이스라고 지난 시간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일단 7.5.8 네, 7.5.8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외한 자연수 n에 대해서 a, n이 0이 돼 얘를 유한수열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유한수열의 집합은 노름 공간 C0, L1, L2 안에서 각각 조밀함을 보여라, 덴스한지 얘기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여야 할 것은 C0 스페이스가 완비 공간임을 보여라. 얘는 컴플리트니스, 방금 전에 제가 한참 얘기했던 그런 컴플리트한 공간인지를 보여라 라고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냐 라는 얘기가 될 거고, 덴스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 유한 수열과 이제 어떤 여기서 해당하는 어떤 뭐 C0 스페이스라고 하면 C0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한 수열과 유한 수열과의 그 거리가 0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수열이 C0 안에 존재한다, L1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C0 안에 있는 어떤 의미의 그러한 수열에 대해서 유한 수열이 존재한다, 가까워진 유한 수열이 존재한다, L1에 대해서 L2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거를 보이라는 게 덴스한 것을 보여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0가 댄스하다는 것부터 한번 보여볼게요. 이제 C0 안에 있는 임의의 수열 B라고 해볼게요. BN이 C0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리미트 n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를 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bn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돼야 됩니다. 라지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 리미트 n이 b가 n으로 b의 n이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댄스한 걸 보여라 했으니까 이제 유한 수열 중에 이제 얘랑 가까워지는 그런 애가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bn에 대해서 an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n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엡실론보다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n이 라지 n보다 작을 때는 bn과 같이 정의를 하고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0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b-a의 인피니트 놈이 얘는 쑥놈이죠. 왜냐면 C0에서는 인피니트 놈으로서 얘 놈을 정의하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n에 대해서 bn-an의 수프리범으로서 정의가 돼요. 근데 그러면 제일 큰 데가 이제 이 n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0이 될 거고 같으니까 n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다를 텐데 얘가 아무리 커도 bn보다 작겠죠. bn의 절대값보다 bn의 절대값과 같은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증명이 되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L1에 대해서 보인다고 하면 뭐 비슷한데 해볼게요. B가 L1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 얘기는 라지 n이 존재해서 어떤 라지 n이냐면 bn의 절대값을 n 플러스 1부터 무한까지 더한 게 엡실론보다 작은 이런 라지 n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정의에 맞게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AN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똑같이 정의를 해주면 되겠네요. AN을 똑같이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B랑 A의 원놈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n보다 작은 부분에서 라지 n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다 갖게 되니까 라지 n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bn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잠시만 이렇게 써야겠네요. n 플러스 1부터 더한 게 엡실론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를 n 플러스 1로 고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n 플러스 1부터 더해준 게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b가 a로 a가 b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이 L2에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이냐, L1과 비슷한데 라지 n이 존재해서 그때
pn의 제곱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엡실론의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뭐 어차피 이미 엡실론이니까 상관없죠. 여기 for 이미 엡실론 1을 써주긴 해야겠네요. for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얘도 똑같이 an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b-a의 이제 투놈을 구해야 되죠. 얘는 정의상 어떻게 될 거냐면 bn -an 절대값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이 얘기는 결국에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제곱의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아까 엡실론의 제곱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엡실론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얘를 엡실론 제곱으로 잡아뒀던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유한 수열 공간이 C0와 L1과 L2에서 각각 덴스하다는 걸 보이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C0가 컴플리트하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C0가 컴플리트하다는 얘기는 C0에서 컷시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컷시 시퀀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N이라는 애가 컷시 시퀀스라고 하면 컷시 시퀀스 C0에서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컷시 시퀀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미의 엡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하는데 걔는 어떤 라지 n이냐 an과 am이 놈이 여기서 놈이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모든 라지 m보다 큰 m과 m에 대해서 이런 an과 am의 차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런 라지 n이 존재한다. 이게 컷시 시퀀스의 정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n의 i라고 해볼게요. an의 i랑 am의 i는 절대값은 당연히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면 숨놈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했으니까 가까이 원소에선 당연히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야겠죠. for 모든 i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ANI로서 수열을 잡는다면 얘는 컷시 시퀀스가 될 거예요. 그쵸? 각각의 i에 대해서 in R for each I 그러면 R 위에서 컷시 시퀀스가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컴플리트니스를 이용하면 by completeness of R을 이용하면 당연히 리미트 an, i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애를 ai라고 하는 그런 수열 a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n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an, 이 n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m이 커짐에 따라서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제 an이 코시 시퀀스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시 쓰면 라지 n에 대해서 an이 코시 시퀀스에 들어가잖아요. 코시 시퀀스에 들어가는데 C0n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지 m이 존재해서 이때 어떤 라지 m이냐면 m이 2분의 epsilon보다 작아지게 되는 모든 m에 대해서 라지 m보다 큰 그런 for every epsilon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한 m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C0 스페이스의 정에 의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지금 보이죠? 왜 2분의 입실론으로 잡았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AM이라는 것의 크기는 이렇게 쪼개줄 수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러면 ANM 이렇게 쪼개줄 수 있겠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그럼 얘는 각각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엡실론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쵸? m이 n보다 클 때 n은 라지 n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쵸? 라지 n은 위에서 구해줬던 라지 n입니다. 여기서 썼던 라지 n 그쵸? 그 얘기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 m이 무한대로 갈 때 am이 0으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a가 C0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완비 공간임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러면 A랑 AN의 그러니까 AN이 A로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AN과 A의 차이의 놈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AN과 A의 C0에서 놈이니까 인피니트 놈은 결국에 수프리멈 I에 관한 ANI와 AI 이게 될 텐데 얘는 입신보다 작다고 했죠. 모든 n보다 큰 n에 대해서 라지 n보다 큰 이런 n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얘기는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an-a의 놈이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간이 컴플리트니스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